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HLB가 오늘 CBBW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CBBW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네, 아무래도 주식을 좀 해 보신 분 입장에서는 뭔가 좀 찝찝하다. 이게 뭐 '물량 부담이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부채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뭐 CB나 BW는 결국 이제 부메랑으로 자금이 들어올 땐 좋지만, 이게 이제 시비 같은 경우 전환이 돼서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주식 물량이 크게 늘어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BW 같은 경우도 이자를 받아 먹으면서 결국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이제 BW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행사가액 이상이 되면은 신주를 나에게 발행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런 권리를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 그 권리를 행사할 때는 주식 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취할 때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좋고,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전환되거나 행사가 될 때는 물량 부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만 나오면 사실 주눅 드는 것이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가액을 조정하는 그런 공시가 몇 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과연 이걸 조족지열 세 발의 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가, 이 부분을 해석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외인이 좀 매도를 했어요. 주말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요 부분도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큰 그림만 보고 나갈까요, 여러분? 아니면 파도를 타야 됩니까? 요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제가 오늘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6월 달에 생바닥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 요거 대박 급등주 전부 다 받으셨나요? 네, 요거 한번 추천 받으셔 가지고요. 한번 큰 시세 한번 내 보자고요. 네, 요거는 아무래도 HLB보다는 좀 흐름이 빠를 거예요. HLB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6월 달에 쇼부를 볼, 네, 그럴 종목, 요거 한 종목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오늘 방송 잘 청취하셔서 좋은 수익 얻으시고 대박 좀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CBBW 가격 조정. 야, 이거 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요거 이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 병영 리보세라니 캄넬리주맙과 FDA 쌍크리허가 요런 재료가 엊그제 나왔던 거는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요런 건에 호재가 자꾸 나오는 게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는 흐름이 나쁘지 않은 HLB 관련주들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HLB와 관련해서 HLB자 들어가는 종목들은 모두 HLB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따라서 같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판권 뉴저지권에서 획득한 거하고 쌍크리 허가 이런 부분들 각종 호재가 이어지고 있고,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을 봐도 주가 흐름이 견조합니다. 네, 견조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아직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지금 이제 12BW 상황을 보자고요. 네, 9시 19분에, 금요일 날 9시 19분에 뭐가 나왔냐면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행사가액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나에게 신주를 발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BW를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주가 수준하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38,050원이잖아요. 근데 행사가액이 37,478원이면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주가가 지금 행사가보다 높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행사가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주로 발행이 돼서 물량 부담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재잖아요, 악재. 악재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게 행사가 돼야 되는 거지, 행사가 안 되면은 그냥 물량 부담은 아닙니다. 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행사가 돼야 된다. 행사가 안 되면 별거 아니다. 물론 이제 부담은 좀 있지만. 그리고 행사가 가능한 토탈 주식 수가 45만 주란 얘기잖아요. 45만 주. 그죠? 네.
자,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십시다. 45만 주가 이제 많은 것 같지만 옛날과 같이 그 주가가 뻥뻥 올라가고 거래가 많고 뭐 호재가 나와서 이렇게 위쪽으로 터질 때는요. 이런 날 거래량 보세요. 네, 1,100만 주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날에 그 정도 물량 나오는 거는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죠. 주가 올라가는데. 거래가 없을 때는 좀 문제가 되지만요. 그 정도 일단 생각하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전환가액이 조정이 된 거. 이거는 전환사채라는 겁니다. 전환사채도 37,478원 이상이면은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주식 수가 한 61만 주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올 게. 그러면 아까 그 BW하고 지금 CB하고 토탈해서 보면 한 100만 주 정도가 물량화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주가 자체가 이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보다 높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인 물량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행사가 돼야 되죠. 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행사가 돼야 되는 거니까 행사가 되지 않고 전환이 안 된 상황에서는 너무 일찍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호재가 나와서 이렇게 쭉 위로 지켜갈 때는 거래가 엄청 늘거든. 그러니까 이 거래량에 묻히는 겁니다. 하루에 뭐 1,000만 주 이상 될 때 이 100만 주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주, 뭐 몇만 주 나와 가지고 그게 주가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겠어요? 주가만 올라가고 이슈만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가 적을 때가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암묵적으로는 약간 부담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근데 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은 주가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런 그 악재 요소가 나왔는데도 잘 버텨. 잘 버틴다 이거예요. 그죠? 이 지금 현재 그 주포가 살아 있어 가지고 이거 좀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환되거나 행사가 되면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거래가 크고 쭉 치고 나갈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별 탈은 없어. 아직 별 탈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새가슴 대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BW 행사한 주식 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뭐 99,781주 아닙니까? 그죠? 뭐 물론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겠지만 앞으로 이거 뭐 이렇게 나눠서 나오면 별거 아니거든요.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금요일 날 시간의 단일가가 그러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요? 보합 정도 수준으로 뭐 별 탈 없어. 거래도 한 6천 주 정도로 평상시와 유사합니다. 평상시와 유사해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BW 플러스 CB 100만 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오는 물량의 규모를 보면서 또 우리가 또 판단을 앞으로 해 나가자고요. 제가 뭐 여러분의 편 아닙니까? 계속 영상을 좀 찍으면서 좋은 말씀, 참고되는 말씀을 많이 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지금 현재 제 그 모습 지금 현재 오늘 나온 재료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자 외인 동향을 좀 봅시다. 예, 외인 동향 보니까 이게 그 외인이 한 43,000 주를 좀 매도를 했네. 그죠? 43,000 주. 기관은 한 38,000 주 들어오고. 근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외인 기관이나 개인 중에 누가 과연 주체가 되느냐. 그거 보면은요. 아직 주체는 명확치 않아. 주가가 위쪽으로 갈 때 봐야 돼. 그죠? 아직은 주체는 명확하지 않고 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선도를 하는 흐름은 아니잖아요. 이 초록색이 기관이고요. 이거 요게 뭐 빨간색이 이제 외인 정도지만 뭐 이미 팔아 놓고 큰 변화가 없고 개인은 좀 사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딱 주가가 치고 나갈 때 어디가 주체 세력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외인 기관 개인 동향을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움직일 때 봐야 돼. 주가가 크게 움직일 때 그때 한번 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외인 기관 개인 동향은 별거 없다. 볼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공매도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요 정도죠. 최근의 흐름이.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은 공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하튼. 그리고 공매가 주가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실제 사례를 통해서 봤잖아요. 제가 짚어드렸지 않습니까? 공매가 이렇게 늘어도 주가는 최근에 뭐
크게 내리지도 않고요. 오히려 지금 쓱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공매도가 꼬리가 이 공매도가 한 꼬리라고 봐야 되겠고 꼬리가 주가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지금 부담을 절대 갖지는 말아보자. 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렸어요. 대차 잔고가 많아지면 공매가 많아질 수 있는데 요거 대차 잔고도 뭐 지금 그다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1,400만 주, 1,400만 주 그 정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공매를 할 수 있는 대차가 늘어나야지 공매가 늘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환 가격 조정 그리고 뭐 BW 가격 조정 이런 조금 이제 마이너스 되는 재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외인 매도가 나왔고요. 그죠? 뭐 이런 약간의 그 부담이 되는 요소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굉장히 굳건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주가가 되려면은요.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소한 지금 악재는 굉장히 둔감하잖아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흐름은 오케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글쎄요. 이 뭐 파도를 좀 탄다 그런 매매는 그렇게 적합치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보유하고 넘어가는 게 좋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갑니까? 우리가 일단 그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5만 원 가기는 너무 쉽다. 그리고 여기서 또 10만 원 가기 또 너무 쉬운 거야. 그럼 여기부터 돈 100만 원까지는 큰 거 터지면 가는 겁니다. 그죠? 임상권 좋은 결과 나오면 가는 거죠 뭐. 가는 겁니다. 그 아주 획기적인 게 나왔다면 뭐 기백만 원도 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포부를 갖고 하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곳이 전체 시장이 갑자기 그냥 폭락하기도 하고요. 이유 알 수 없이. 또 뭐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는 좋은 거고. 그죠? 갑자기 폭락하기도 하고 또 이 HLB도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이제 구덩이를 이렇게 파는 경우가 예기치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저하고 여러분이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 매매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을 해 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가 적을 때는 몰라. 근데 나중에 한번 변화가 생기면 그때 느끼실 겁니다. 근데 변화가 이미 생기고 나서 그 조치를 취하려면은 이미 늦어버리는 거야. 그 제 말씀의 요체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카톡방에 들어오세요. 그게 대안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에요. 미래를 위한 대안입니다. 카톡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변화 있기 전에 변화가 지금 당장 안 온다면은 서로 소통을 해서 설명 듣고 고민도 좀 해결하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같이 나눠봐야 좋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카톡 들어오기 싫어 그러면 문자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문자 하나 받는데 뭐 종목명 적어 가지고 문자 상단 전화번호로 그냥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HLB 해 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비상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 놓고 여러분 일 보시고 변화 올 때까지 우리가 버텨보고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 변화가 와서 타점이 온다 하면 바로 제가 문자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은 미리 해 놓고 하십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6월 달 그 급등주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렇게 했죠. 네 6월 달 급등주 요거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6월 달에 격포제가 여러 가지 있는 종목인데 바닥이야, 바닥. 바닥 종목은요. 믿져 봐야 본전이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튀면은 엄청나단 말이야. 그죠? 근데 바닥 종목이라고 모두 다 잡으면 안 돼. 끼임새가 있는 종목을 잡아야죠. 그리고 움직임이 좀 변하는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예 고런 종목입니다. 자 잘 들으시고 대박 수익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고를 해 드린 대로 네 6월 달에 네 대박 먹을 수 있는 급등주 네 요걸 오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6월 달에 대박 급등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그 급등이 연장이 될 때는 뭐 7월
네, 8월 이때까지도 시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6월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종목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은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또다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예전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매집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주도 섹터,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든가 AI라든가 로봇, 이런 섹터가 역시 조정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기회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다시 한번 보고 이 섹터에서 선정을 했어요. 가격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너무 싼 저가주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중가권대, 그러니까 한 1 내지 3만 원대, 요 권역에 만지기 좋은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요 종목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임상 자체의 중요 결과가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6월과 7월 초 근처에서 2개의 임상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임상 결과가 겹쳐 가지고 양수겹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급등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이은 중요 2개 임상이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로 6월 초에 그 임상 이상 공개 임박하는 거는요, 이미 일상에서 안전성, 뭐 유효성,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확실히 하게 하고요. 이 건과 관련한 임상이 이제 공개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임박한 그런 종목인데, 요게 좀 특이한 임상이기 때문에 흔한 임상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종목의 주가가 그 독특성, 이런 것들, 독특성, 유니크라고 하죠. 뭐 이런 건의 임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임상이라고 한다면은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가파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임상 이삭이 곧 공개가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1단계 급등 요인이 될 수 있어요. 2단계 급등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2단계 급등은 6월 말 내지 7월 초에 그 중요 임상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좀 희귀병과 관련이 된 임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상의 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중요 2개 임상 겹치는 그런 시기가 바로 6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슬슬 이제 매집해서 비중을 좀 늘려서 6월 대박을 보고 볼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희귀질환 임상 이상 있죠. 이거 임상 이상 후에는 이미 상업화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임상 이상인데 어떻게 상업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 임상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재료가 이미 과거에도 나왔던 그런 그 재료들과 관련된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재료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요 임상 이상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벌써 조건부 품목 허가를 얻었다는 거죠. 조건부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임상 이상 후에 시장 진입이 바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임상은 이미 상업화 직전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건의 임상은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6월 초에 임상 이상 공개가 임박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 자, 이런 정도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비중을 실어서 6월 달을 보고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는 거,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게 주봉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매집이 이미 발생이 됐다가 휴지기를 거쳐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위쪽으로 뜰 채비를 차리고 있죠. 여러분, 거래가 아직 안 터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거래가 안 터졌을 때 미리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매매 방법이에요. 이미 급등을 해버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거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급등을 하면 흔들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흔들지 않고 그냥 직방으로 가버리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조정 보일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격에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 오면 좀 더 낮은 가격대를 원하고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종목은 급등 직전에 조용할 때 잡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미 매집이 몇 개월 전에 들어왔었던 흐름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임상권들로 크게 장대 양봉이 몇 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종목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되겠고요. 요 종목 좀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그 제 개인폰 핸드폰 번호 있죠? 네, 그 개인폰 핸드폰 번호로 대박, 대박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죠? 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많이 계속 청취하시면서 저에게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드릴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 하나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뭐 당장 매수는 안 하시고 그다음 종목을 본다 하시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들어와서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참여하시고 나중에 리딩을 따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종목은 바로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 가지고요. 이번에 대박기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